네, 3장은 BJT, 트랜지스터에 해당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3, 4, 5장이 TR에 대한 챕터입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 1, 2장은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 4, 5장은 TR에 대해서, BJT에 대해서. 그 다음에 6, 7, 8장이 FET에 대해서. FET도 TR입니다. 트랜지스터. Field Effect Transistor예요. 다루고 있습니다. 뭐 9장은 주파수 응답, 10장은 OPMP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학기 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 3, 4, 5장을 제대로 해놓으면 6, 7, 8장은 이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전자회로 2의 앞부분을 따라가기 되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로 2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숙지해 주면 좋겠고요. 3장은 TR 자체에 대해서 보고요. 4장은 DC 해석, 5장은 AC 해석을 다루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강의 자료의 분량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5장이 다른 챕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책은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목의 특성이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 이러한 TR들 같은 경우에는 증폭기로 앰프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앰프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DC 해석 및 AC 해석 컨피그레이션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목차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장에서는 간략하게 TR 자체에 대해서 좀 보는데요. BJT에 대해서 보고요. BJ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BJT가 갖고 있는 컨피그레이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커먼 베이스, 커먼 이미터, 커먼 컬렉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이오스 잡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TR,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TR을 앰프로 활용하는 것을 가장 주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앰프로 활용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컨피그레이션이 커먼 이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들여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동작할 수 있는 범위 및 기타 등등으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TR의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R은 PNP하고 NPN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오드가 PN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TR은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이쪽에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단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단자가 3개짜리. 그래서 BNP가 되거나 혹은 NPN 이와 같이 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단자가 3개예요. 여기 다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죠. 그래서 터미널이 3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단자의 이름을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홀이 전공이 있다고 합시다. 플러스 차지가 있다고 합시다. 자, 플러스 차지가 PN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2m입니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2m예요. 2m입니다. 쭉 가면 대부분이 여기에 도달합니다. 즉 여기서는 그 컬렉터입니다. 컬렉터 하니까 컬렉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 좁은 통로로 빠져나옵니다. 거기를 우리가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 세 개의 이름이 단자에 붙어 있습니다. 이 PNP나 NPN은 각각 있는데 보통 이제 NPN을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NPN은 전자가 이제 머저리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전자의 모조리티가 좀 더 모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NPN을 많이 활용합니다. PNP도 활용되기도 하죠. PNP가 활용되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파워앰프 같은 경우에 어, 한쪽과 다른 한쪽을 쌍으로 맞추거나 3904, 3906처럼 맞추거나 그런 데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혹은 이제 DC 전원이 바이오스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활용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TR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자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미터하고 컬렉터에 전류가 쭉 일관되게 흐르게끔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방향을 잡은 것은 PNP일 때입니다. PNP일 때입니다. 그래서 TR은 입력이 들어가는 단자가 이미터하고 베이스로 이루어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이오드 모양이죠. P하고 N하고 하나씩 있으니까 NP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있죠. 그럼 얘가 동작을 하려면 순방향으로 동작을 하려면 당연히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하겠죠. 그 전류의 방향 이쪽이죠. 이쪽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이 전류 그대로 쭉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PN으로 여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다이오드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켜지려면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면 켜지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했을 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컬렉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마찬가지로 전압을 이와 같은 부호로 걸어줘야지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밖에다가 전원을 인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은 PN, 이쪽은 NP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오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결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NPN은 PNP에서 설명한 것과 정반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정반대로만.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미터하고 베이스가 입력이라고 했죠. 따라서 베이스하고 이미터 쪽이 입력인데 얘가 켜져야 되니까 켜지려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다가 전화번호 거는 것이고 여기는 다이오드의 방향이 PN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PN이니까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따라서 컬렉터에서 쭉 와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밖에 전화번호를 이와 같이 인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개괄적인 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쫙 흐르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PNP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PNP 기준 설명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PNP 중에서 P하고 N 부분만 잘라서 맨 오른쪽 끝에 P를 지웠다고 합시다. 이렇게 지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가 동작을 하려면 여기다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오른쪽 거는 역방향으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역방향. 원래는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 거죠. 안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이오드의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게 되면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데 그럼 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여기 그려져 있냐 하면
앞서 있었던 것처럼 이 베이스는 그 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서 여기서 전류가 출발합니다. 쫙 이렇게 전류가 간다고 합시다. 쫙 가서 쭉 가서 원래는 N을 만나서 이쪽으로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다 나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문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 조금밖에 못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가는 것 중에 한 100분의 1 정도만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뒤에서 계속 밀고 오니까 떠밀려서 이를 딱 넘어갑니다. 예. 원래는 여기 문턱이 있는 거죠. 디플리션 레이어가 있어서. 자, 떠밀려서 원래는 못 넘어가야 되는 것을 뒤에서 계속 밀고 오니까 떠밀려서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가버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넘어가고 보니까 전개가 이쪽으로 나를 흐르게끔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여기까지 쭉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전류가 끝까지 가고 그 중에 일부만 옆에 살짝 이만큼 다르게 이거보다 훨씬 조금만 베이스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KCL을 생각해 보면 KCL은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회로가 어떻게 됩니까? 직선으로만 그리면 여기에 이미터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컬렉터가 있는 모양이죠. 네,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TR이 있는데 요거를 살짝 지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해 보면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는 이렇게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해서 IE는 IC와 IB의 합과 같게 됩니다. 네, 그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외국어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자연히 외우게 될 겁니다.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복 학습이 돼서 자연히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머저리티하고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은 4장의 뒷부분에 갔을 때 커넥 미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잠깐 다시 소개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TR을 주변 회로와 이제 연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R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활용하게 되는 용처가 우리 체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앰프입니다. 자, 그러면 TR이 단자가 3개짜리였어요. 단자가 3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단자가 3개짜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앰프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앰프는 뭡니까? 전기 신호를 크게 키우는 거, 앰플리파이 하는 게 앰플리파이어죠. 증폭기. 그래서 앰프입니다.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단자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2개가 있어야 전류 및 전압이 정의가 되겠죠. 따라서 입력에 해당되는 전류 및 전압, 출력에 해당되는 전류 및 전압, 이렇게 단자가 4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4개가 있어요. 그런데 트랜지스터는 TR은 단자가 3개예요. 단자가 3개인데 4개 연결하려면 그 중에 하나는 양쪽에 동시에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것을 커먼이라고 합니다. 커먼. 자, 그럼 이 3개 중에 어느 거를 양쪽에 동시에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커먼 베이스냐, 커먼 이미터냐, 커먼 컬렉터냐 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그래서 이 베이스를 왼쪽과 오른쪽, 이쪽이 인풋 쪽이고 이쪽이 아웃풋 쪽이라고 한다면 양쪽에 동시에 연결했다. 그러면 커먼 베이스가 되는 거죠. 커먼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해서 컬렉터 이쪽에 이미터를 양쪽에 이렇게 동시에 연결했다고 하게 되면 커먼 이미터가 되는 거죠. 예. 이 그림이 조금 어색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이 이미터하고 컬렉터를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어서 이쪽이 이미터 이쪽이 아니지. 이쪽이 이미터 이쪽이 컬렉터 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은 AC 신호로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앰프로 활용할 때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3개짜리인데 인풋 쪽에도 2개가 필요하고 아웃풋 쪽에 2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3개 중에 하나는 커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커먼 베이스, 커먼 이미터, 커먼 컬렉터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은 항상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입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여기가 켜져야 됩니다. 다시 여기 지우자.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가 포워드 돼야 된다. 즉 얘가 켜지도록 바이오스가 잡혀야 된다. 이 바이오스 잡힌다는 것은 DC 전원을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먼 이미터나 커먼 컬렉터로 할 때는 아까 여기 그림 그렸던 것처럼 베이스가 입력 단자가 되는 거고요. 커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여기 그렸던 것처럼 이미터가 입력 단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그렸었죠? 기억납니까? 이거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해서 이렇게 네. 아웃풋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컬렉터가 아웃풋이죠. 네. 이 경우에는 이미터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커먼 베이스나 커먼 이미터 같은 경우에는 컬렉터가 아웃풋이 되고요. 일반적인 아웃풋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먼 컬렉터로 활용할 때는 이미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터가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3개 다 그리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얘가 커먼 이미터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인풋 이쪽이 아웃풋이 되는 거죠.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